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하는 제주. 제주의 봄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 같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참 설레게 하는데요.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가슴 아픈 제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 현대사의 가장 큰 슬픔, 제주 4.3. 이런 가슴 아픈 역사를 20년간 음악으로서 울림을 전하고 있는 민중 가수 최상돈 씨를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상돈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제주 4.3을 알리는 예술인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주 4.3에 대한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주도에서 그냥 태어나서 지냈는데요. 어떤 그 어느 날 누구나가 제주 4.3이라는 역사를 그렇게 맞이한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술가로서 이제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이제 제주민예총이라는 단체인데 그 민예총 출발 자체도 4.3 예술제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속에서 뭐 전야제라든가 뭐 역사맞이 거리굿이라든가 뭐 찾아가는 그 현장, 4.3 역사 현장을 찾아가서 위령구슬하는 그 회원상생굿이라든가 그런 행사들을 프로듀싱하고 감독하고 연출하는 저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들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 있어서 저야 더 보람되고 그렇죠. 그래서인지 제주 4.3을 대표하는 예술인이라고 하시고 일단 민중가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어떤 계기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실까요? 민중가수라는 말은 되게 사실 오래된 수식어이기도 하고 민중운동, 민중문화 이런 대중매체에서 활동하고 그런 활동도 아니고 그 민중들의 들이 겪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그냥 같이 가서 마음을 나누고 그들과 관련된 노래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불려지는 게 별로 안 좋은데. 아, 정말요? 예, 불러주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서 마다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4.3을 소개하는 대표 가수로 또 노동자의 아픔을 같이 하는 예술인으로서 어디든 달려간다는 최상돈 씨. 4.3이라는 글자는 이제 그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또 하나의 힘입니다. 그럼 선생님께 제주 4.3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요? 4.3 진상규명운동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거대한 무게감 점점 알면 알아갈수록 밑에서 끌어내리는 것들이 추라고 할까요? 그게 되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4.3의 지닌 역사성은 과연 무엇일까? 건강한 정의로움, 제주도민으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역사 그런 걸 이제 더 많이 하려고 하죠. 고통과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견디어온 지난 세월들. 우리는 4.3을 사건이라 말하지 못했고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가 죽고 내 자식들이 죽어도 입을 굳게 다물어야 했습니다. 이런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제주에 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이곳 4.3 기념관은 처음인데요. 이렇게 수많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나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작고하신 윤희춘 할머님의 증언을 봤는데 둘째 아들도 며느리도 큰아들도 모두 내 눈앞에서 잡혀갔어. 모두 걱정 말라면서 떠나갔는데 아무도 안 돌아와. 아직도 가슴이 가득해오면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와. 너무나 억울해서 나는 몇백 년이고 아들을 다시 보기 전에 죽을 수가 없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지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 방문을 해봤는데 선생님께서는 기념관에 많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내용 보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4.3 이야기는 사실 거대한 이별 이야기예요. 뭐 여기도 나와 있듯이 아들을 기다리는 어디로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유유춘 할머니만이 아니라 엄청 많죠. 일단 4.3이 그 어떤 역사적인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것은 인권이죠, 사실. 네. 거대 권력에 의해서 민중들의 목숨이 그냥 그런 점에서 그 후세에는 진짜 어떤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죠, 사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어간 사람만 약 3만여 명. 무려 7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억울함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돈 씨는 이런 가슴 아픈 4.3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렇게 순례를 하시면서 노래에 대한 영감도 얻으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동안 어떤 노래 부르셨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뭐 한두 이야기가 아니니까 또 한두 곡도 아니겠죠. 네. 서달 노름의 한이라는 노래인데요. 모슬프 쪽에 가면 네. 그 일제강점기 때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50여 명이 학살당한 사건인데 그분들이 고무신을 떨어뜨려 놓으면서 후손들한테 알려. 그분들이 구덩이에서 발굴되기까지가 거의 이제 6년 반, 7년 정도 걸렸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되게 엄청난 큰 충격으로 인해서 거의 한 7년 정도 후에 돼서야 서달 노름의 한이라는 노래를 만들 수. 그럴 때는 좀 뭔가 이렇게 역사에 들인 듯한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도 하고 뭐 고르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좋다고 해주는 곡이 애기동백꽃의 노래라든지 네. 뭐 세월이라든지 이어도 연유라는 노래도 있는데요. 이어도 연유요? 네, 제주 그 바다로 인해서 헤어진 행방불명된 분들이 3천 명이 넘어요. 그분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야기 뭐 이런 노래들이 이제 동백꽃 피기 전에 꼭 돌아온다고 내게 꼭 산에 간 후 소식 없는 보고 싶은 우리 형 서청한테 시집 가버린 엄마, 재혼한 엄마, 산에 간 형, 혼자 남은 그 어린 동생,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 만든 끝나지 않는 세월의 주제가입니다. 꾸지 않을 텐데. 선생님 들려주신 곡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형을 보낼 수밖에 없는 동생의 마음을 담았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애절하고 기억에 남았어요. 그렇다면 제주 4.3을 알리시는 또 예술 활동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뭐 죽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 들고. 그동안 다닌 순례 기록을 이제 묶은 책을 작년에 이제 냈는데 네. 제목도 그냥 애기동백꽃의 노래에서 냈거든요. 네. 뭐 그 순례에 이어서 뭐 사실 뭐 제주도 안에서만 4.3 이야기들이 이제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4.3 가지고 하는 스토리텔링 작업을 뭐 물 밖 건너서 뭐 일본까지도 이제 다니면서 새롭게 알려지는 4.3 이야기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 증언을 토대로 한 뭐 연극 작업도 좀 하려고 좀 계획 중이고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의 뭐 일상이죠. 일상적인 삶인데 기왕이면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예술 활동도 또 건강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년 이상 노래를 불러온 최상돈 씨. 앞으로도 4.3의 의미를 노래에 담아 세상 먼 곳까지 알리고 싶은 그의 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길 기원합니다. 꽃이 핀다.